미녀와 야수는 굳이 설명이 필요한가요? 근래 들어 디즈니는 자사의 애니메이션을 실사로 제작하는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미녀와 야수 전에는 신데렐라와 정글북 등이 있었죠. 참고로 정글북을 연출한 존 파브로 감독은 곧 라이언 킹을 실사로 옮길 예정입니다. 디즈니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알라딘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으니 그야말로 돈을 쓸어 담으려고 작정한 모양입니다. 우려먹기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애니메이션의 실사화에는 그럴듯한 명분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달라진 시대를 반영해 작품에 변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글북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애니메이션과는 다른 관점에서 다룬 것이 인상적이었죠. 그래서 미녀와 야수에 대한 기대가 쏟아졌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우려도 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원작은 인어공주와 더불어 디즈니에게 또 한 번의 전성기를 안겨준 작품이라는 것에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애니메이션 중에서 북미 박스오피스 1억 달러를 돌파한 것과 골든글로브 작품상 수상은 미녀와 야수가 최초입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에 오른 최초의 애니메이션도 미녀와 야수죠. 주제가를 포함한 음악이 유명한 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애니메이션을 실사로 옮긴다는 것에서 다른 작품보다 배로 고민이 컸을 것 같습니다. 감독인 빌 콘돈도 제안을 받고는 미친 짓으로 생각했었다고 하죠. 하지만 저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디즈니의 고전 애니메이션을 단 한 번도 재밌게 본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뮤지컬도 저랑은 궁합이 좋지 않은 장르입니다. 따라서 기대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어서 시큰둥하게 극장에 갔었는데 의외로 재밌더군요. 그 이유는 제가 반지의 제왕을 좋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반지의 제왕은 책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떠올렸던 이미지가 영화에서 그 이상으로 생생하게 구현됐기 때문에 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지의 제왕만큼은 아니지만 미녀와 야수도 그랬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실사로 만들면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상상에 대한 모범 답안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특히 뮤지컬 장면은 영화만이 가진 고유의 장점이자 특성을 10분 자랑하면서 애니메이션으로는 전달하기 힘든 살아있는 에너지로 가득합니다. 초반부에 엠마 왓슨이 노래하는 장면부터가 눈길을 사로잡더군요. 분명 애니메이션과 상당히 닮았지만 또 다른 느낌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군중이 등장하는 장면은 뮤지컬 영화로서의 색깔을 확연하게 뽐냈습니다. 원작이 뮤지컬 애니메이션으로 대단한 성과를 거뒀던 걸 영화가 성공적으로 계승한 셈입니다. 이 공은 빌 콘돈에게 돌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제가 극히 드물게 좋아하는 뮤지컬 영화 3편 중 하나인 드림걸즈를 연출했던 감독입니다. 뮤지컬 영화도 재밌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첫 번째 작품이 드림걸즈였죠. 미녀와 야수를 보면서 그게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자면 저는 애니메이션에서 그 유명한 노래와 함께 벨과 야수가 춤을 추는 장면을 가장 좋아합니다. 안젤라 란스베리가 미녀와 야수를 부르는 걸 들으면 비록 능숙하진 않은 대신에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애착을 갖게 되죠. 이번 영화에서도 그 장면이 가장 좋았습니다. 엠마 톰슨이 한결 세련되게 노래하는 건 둘째치고 빌 콘돈 감독은 원작의 아이콘과 같은 장면을 연출하면서도 과한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영화라는 것에서 애니메이션보다 화려한 기교로 미술과 촬영을 자랑하고 싶을 법도 한데 쓸데없는 덧칠을 자중하면서 감동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원작에서 그 장면이 왜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덕분이겠죠. 한편으로는 너무 조심스럽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긴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미녀와 야수는 전체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온전히 영화로 옮기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물론 추가된 것도 있고 바뀐 것도 있지만 영화의 색깔을 크게 좌지우지할 정도는 아닙니다. 원작을 최대한 보존하되 약간의 변화를 줘서 새로운 볼거리와 의미를 제공하는 선에서 만족하는 편이죠. 예를 들어 벨의 묘사가 그렇습니다. 애니메이션과 비교해서 영화는 사회가 당시의 여성에게 요구하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와 함께 벨은 그런 고전적인 여성상을 탈피했다는 걸 조금 더 드러냅니다. 다만 그 이상으로 뚜렷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나아가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워낙 대단한 원작이 있는 영화다 보니 과감한 수정은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이건 관객에 따라서 장점이나 단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크게 아쉬운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가 굳이 지적하고 싶은 건 따로 있습니다. 디즈니가 오래전부터 받고 있는 비판 중 하나는 지극히 단순한 흑백 논리입니다. 선과 악의 구분이 굉장히 간단명료하죠. 이 문제는 몇 년 전에 개봉했던 신데렐라에 이어
미녀와 야수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게스톤은 영화에서도 1차원적인 악당 캐릭터에 그치고 말더군요. 초반만 하더라도 애니메이션에 없던 설정을 더했길래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뒤로 갈수록 전형적인 악당에 지나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반면에 아주 과감하게 변화를 준 것도 있습니다. 큰 비중이 없는 흑인 캐릭터와 함께 동성애자 캐릭터도 등장하죠. 후자의 경우는 논란을 일으키면서 일부 도시가 보이콧을 선언하는 사태까지 빚어졌으나 디즈니가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걸 알 수 있는 일화로 남게 됐습니다. 근데 영화를 유심히 보지 않으면 동성애자라는 걸 모를 수도 있습니다. 보이콧까지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다소 예민한 반응으로 보이긴 했습니다. 이런 걸 논외로 하면 원작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대부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곡의 노래는 긴 세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력적이라서 구관이 명관이란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보던 풍경을 실사로 구현한 촬영과 CG도 훌륭합니다. 특히 집안의 각종 사물로 등장하는 캐릭터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 가졌던 의문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스탠리 투치와 이완 맥그리거, 그리고 이완 맥클렌 등의 목소리 연기까지 더해져서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주연인 엠마 왓슨과 댄 스티븐스의 연기와 노래도 제법 좋더군요. 끝으로 미녀와 야수도 결국 시골에 살던 여자가 왕자를 만나는 철부지 동화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야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미녀와 야수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상호작용을 합니다. 벨은 사랑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해줬고 야수는 더 넓고 새로운 세상으로 가려는 벨을 이해하고 격려했습니다. 이것도 전통적인 성의 역할을 고정시켰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제가 너무 심각했나요? 아무튼 온 가족이 다 함께 즐겁게 보셨으면 합니다.